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 손해사동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압박골절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보험 증권입니다. 후유장애 담보 금액이 모든 상품에 다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나 KB손해보험 이런 메리츠화재나 이렇게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험 증권 가장 맨 앞면을 보시면 기본계약으로 해가지고 일반상해 후유장애 3%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5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압박골절은 사실 여기 50%나 80%에는 거의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요 기본계약에 후유장애 보험금이 얼마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옛날 생명보험 2005년도 이전 상품을 보시면 보통 재해상해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1급부터 6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6급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액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도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입 금액도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 가입 시기입니다. 이게 왜 가입 시기가 중요하냐면 보험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뒤에 있는 후유장애 분류표, 후유장애 평가 기준도 같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2005년 4월 이전 약관으로 첫 번째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8년 4월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맞춰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보험회사에서도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에 어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애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시면 이게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추체가 이렇게 보일 건데 이렇게 척추체가 어떠한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이 뼈가 눌리면서 발생되는 걸 압박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골절로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콥스 앵글이라는 평가 방법과 국소 후망각이라는 평가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콥스 앵글이라는 평가 방법은 골절된 이 추체의 위 아랫뼈를 두고 요렇게 각도를 재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국소 후망각은 골절된 요 추체만 보고 나서 요 상하면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각각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각도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방법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이 평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콥스 앵글, 그 다음에 국소 후망각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보시면 첫 번째 2005년 4월 이전 그 다음에 200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 다음에 최근 2018년 4월 이후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번 상품에는 콥스랑 국소 후망각 두 개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 유리한 값으로 평가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요 두 번째 상품도 콥스랑 국소 후만각 두 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3번 상품은 국소 후만각이 인정이 안 되고요. 요 콥스 각도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2018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이라고 하시면 국소 후만각으로 굳이 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콥스로만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 상품에는 조금은 더 특별하게 압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요거에 따른 기준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약관에 내가 가입 중에 있다라고 하시면 콥스 각도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골절된 추체의 압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기준이 보통 20% 이상이거든요. 20%인지 40%인지 60%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시기에 맞춰서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박골절은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압박골절은 장애 지급률도 굉장히 높아요. 내가 가입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뭐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 이렇게까지도 금액이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사건 의뢰나 댓글 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영상 자료나 의무기록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을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